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3살이 된 아들 녀석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결혼 이후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잠깐 회사 생활을 쉬기도 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나가기 시작한 아들 덕분에 다시금 직장으로 돌아와 회사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각오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출산을 경험하고 엄마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일인지를 우리 아이 태어나서 매 순간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지만 그럼에도 아이 낳고 피치 못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험하며 집안에만 머물렀던 시간이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참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푸념을 하기도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체질에 맞다는 걸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지금이 참 바쁘고 정신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내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결혼 이후로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회사 생활 잠깐 쉬었던 그 몇 년이 제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육아 때문에 꼭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신경 써야 할 게 부부 두 사람과 아이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 문제도 꽤나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저나 뭐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특별하게 눈에 띌 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하듯 남편 역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월급 타서 쓰는 사람이었고 각자 부모님께서 열심히 벌어서 자식 대학까지 시켜주시기는 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집안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제 밥벌이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결혼하면서 양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결혼 준비 또한 남편과 제가 취직해서 모아둔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해서 결혼 생활 시작했고요. 한마디로 저나 남편 쪽이나 누구 한쪽이 그렇게 아깝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차이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시댁이라는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게 되었으니 당연히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의 가족들과 원만히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과 시부모님 눈에 띄게 눈치 봐야 할 정도로 딱히 크게 덕본 것도 없었고요. 남편의 부모님이시니 당연히 저도 결혼한 이후로는 그분들 부모처럼 공경하며 내 친정 부모님 챙길 때 시부모님도 놓치지 않고 양가에 고루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결혼 이후로도 딱히 제 친정만 더 챙기려 들지 않고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잘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댁 문제 때문에 크게 골치 아플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야 아직 당신들 며느리가 된 것이 아니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제게 나름대로 조심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요새 고부관계야 옛날 같지 않아서 뭐 결혼한다고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워하는 만큼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그리 편한 존재는 아니라는 이야기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선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의 지켜가면서 지내면 되리라 그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타고나길 그렇게 애교가 많은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면대면한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로 애살맞게 가서 안길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 짓은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저 역시 남편처럼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사람이다 보니 집안에 큰 행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까지 자주 뵐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마침 공교롭게도 회사 일이 정말 많았던 시기여서 시부모님 뵐 일이 그렇게 잦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던 것은 제가 저희 아들 임신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결혼 2년 차에 드디어 고대하던 임신을 성공하게 되었는데 임신 소식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신 초기에 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조산기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라면 최대한 회사 생활하다가 출산 임박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도 임신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느껴지는 피로감과 부담감 때문에 쉴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디 평범한 사람들 사는데 밥벌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저나 남편이나 대단하게 가진 것 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다달이 꼬박꼬박 아껴 쓰고 저축해가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채운 가전이나 혼수 같은 것들은 양가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함께 살고 있던 신혼집은 남편과 제 명의 공동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어요. 다달이 들어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그걸 아직은 몇 년은 더 갚아야 했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해서 빚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니 돈 들어갈 때야 더 많아지겠죠. 요새 아이들 적게 낳은 만큼 하나뿐인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 부모 마음이야 누구나 같겠죠. 저 역시 남들보다 뛰어나게 대단한 것 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을 만큼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콩알보다도 더 작은 아이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제 건강상에 큰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일은 최대한 오래 하고 싶었는데 산부인과에서 조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만 저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결국 2년 차에 생긴 거면 임신이 그리 늦은 편은 아니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건강상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먹고 있는 약이 있기도 했고요. 다행히 엄마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가 일찍 찾아와 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보다는 임신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병원에서 그런 말 듣고 나니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 가진 딸 자식이 조산기가 있어 휴직하게 되었다는 말에 친정엄마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아이고, 가뜩이나 엄마 반토막만한 게 제 새끼까지 가졌다고 해서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닌데 차라리 잘 됐다. 집에서 편하게 좀 쉬면서 보양식도 좀 챙겨 먹고 보약도 먹고 이참에 네 몸도 보하고 그러자. 다소 마른 편인 저 볼 때마다 자꾸만 살이 빠진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친정엄마셨으니 조산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소 요난이다 싶을 정도로 부산을 떠시는 친정엄마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별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역시 내 엄마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임신 초기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제사 음식을 고봉으로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애 가진 여자가 옴짝만 해도 큰일이 나는 줄 아니?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정없이 하시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는 건지 시어머니 보시기에 건강하게 손자 쏨풍 잘 낳는 며느리가 아니라 조상기 있다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셨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걱정스런 얘기 듣고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할 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주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초기부터 주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니면서부터나 일하는 거 좋아하고 다소 활동적인 성향이어서 집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 시간이 참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런 무료함을 느끼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엄마가 딸 보양시키겠다고 이것저것 비지땀 뻘뻘 흘리며 만들어 오셔서 저희 집 냉장고에 채워주기 바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참 예상치도 못한 복병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 오신다는 말씀 일절 한마디도 없으셨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셨을 때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2년 차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도 애교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라고 하나 있는 며느리인 저한테 딱히 그렇게 살가운 편은 아니셨고요. 가끔 이야기할 때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도 은근히 제가 살림에 허술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도 시어머니보다야 저희 친정엄마한테 더 마음이 가는데 그분도 당신 자식에게 팔이 더 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직접 겪어보니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고부지간이 화목하고 원만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한테는 딱히 대단하게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서로 그렇게까지 살가운 관계로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얼굴 보고 살지 않거나 고성오갈만큼 딱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으니 이만하면 그런대로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내 할도리나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사이였으니 갑작스럽게 연락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데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솔직히 그리 반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뒤로 시어머니 지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 몇몇이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니 더 당황스러웠고요. 몸 정양하겠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저도 당연히 집에서 늘어질 때 입는 편안한 차림 아니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손님 맞이하게 된 상황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문 안 열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허둥지둥 급하게 겉옷이나마 꿰어입고 시어머니를 맞이한 거였어요. 다소 어색하게 어쩐 일이시냐고 묻는 제게 시어머니가 퉁명스레 답하셨습니다. 일은 무슨?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거니?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 손님을 끌고 들어오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근데 이분들은 내 여고 동창들인데 얼마 전에 내가 총 동창회 모임 나갔다가 애들을 10수년 만에 만나고 어찌나 반가웠던지 근처에서 차 한잔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얘기 좀 했으면 싶어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시어머니 당신 집인 시댁으로 가시면 될 일이지 그걸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뜸 아들 집으로 손님 모시고 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하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기도 했고 또 그런 자기 행동이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때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집에 사람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니. 나중에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 줄 알고. 마침 만난 데가 여기 근처길래
그냥 이리로 왔다. 시아버지 잔소리는 듣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그리 살가운 사이도 아닌 며느리 혼자, 그것도 자기 손주가 져서 조상끼 있어서 쉬어야 한다는 며느리 집에 허락도 구하지 않고 대뜸 손님 끌고 쳐들어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셨는지. 시어머니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했지만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이야기하는 꼴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웃대는 다른 손님까지 있는 마당에 뭐라고 말 얹기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손님 왔는데 간단하게라도 뭐 좀 내놔와 봐. 그래도 우리가 밥은 다 먹고 와서 크게 준비할 건 없어. 갑자기 들이닥쳐서 며느리더러 손님 치르라는 말하면서도 대단한 배려해 주었다는 듯이 말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이젠 속에서 슬슬 부하가 끓어오를 지경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집안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낯선 사람들한테까지 못 볼 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집에 있는 것들 급하게 꺼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이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여전히 임신 중이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나니 저도 이게 꽤나 스트레스더라고요. 몸이 멀쩡해도 당신 아들 집, 제 집처럼 며느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손님 끌고 오는 시어머니가 골칫거리처럼 느껴질 텐데 제가 그때 몸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거 몇 번 당하다 저도 그만 화가 치솟아올라서 병원 예약 미리 되어 있다고 그냥 친정으로 가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니 사부인 정말 왜 그러신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손주 가진 며느리 요새 몸도 안 좋다는데.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야 그런 경험 없는 시어머니 행동에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시어머니한테 대단하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상식이 없는 분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몰랐다가 며느리 집에 들어앉으니 자기 아들 혼자 돈 번다고 고생한다 싶어 집에서 쉬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저러시는 건지 어찌 되었든 그분 속내는 알 수가 없었으나 제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는 데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편한테까지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건 내가 말 꺼내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야? 내가 집에서 놀아? 나라고 쉬고 싶어서 쉬냐고. 다 우리 아기 좋으라고 당신 손자 건강하게 낳으려고 쉬는 건데 그걸 못 봐서 저렇게 며느리 혼자 쉬는 집에 허락도 안 받고 쳐들어오시냐고. 우리 엄마가 그만큼 당신 가깝게 생각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가깝게 생각하는데 몸도 안 좋은 며느리 당신 손님 시중까지 들게 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다른 일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굴던 사람이 자기 엄마 문제가 나오니까 은근히 제 모친 편을 드는 것이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건가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마냥 참고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몇 번 더 이렇게 큰 소리를 냈더니 자기도 안 좋은 소리 듣기는 싫은 모양인지 결국 남편 쪽에서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 알았어. 내가 얘기한다고. 못 오시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자기 선에서 막아보겠다는 다소 믿음직하지 못한 남편의 말은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큰 소리 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여전히 당신 손님들 끌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뭐 할 거 없다? 배달을 시키든 뭐든 우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말만 그렇게 내뱉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냉기가 감도는 것이 한마디로 제 아들한테 싫은 소리 듣게 했다고 며느리 못마땅한 티를 팍팍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이 집에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놓고 저 적반하장 태도란. 그리고 이미 집에 손님 끌고 왔는데 시어머니 손님들이 내 집 거실에 와글와글 몰려있는 판에 제가 제 방 들어가서 쉰다고 어디 편하게 쉴 수나 있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 손님 치르는 건 제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내 아들 집 오면서도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참, 아들 장가 보내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더니. 그 뻔뻔한 행동을 하면서도 꼭 저렇게 자기 심기 뒤틀렸다는 티를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제 신혼집은 시어머니 시댁 행사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곱게 말로 해서 될 뿐이 아니니 당신 아들까지 끌어들였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지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시어머니 모임 행사에 동원되다 나도 이러다가는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애 잘못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집에 없는 척하고 문 꽉 걸어 잠그고 안 열어드린 날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잘한 짓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먼저 잘못한 건 저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랑 미리 약속을 잡고 오신 것도 아닌데 제가 꼭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라는 놈 중간에서 별 도움도 되지 않으니 이걸로 안 좋은 소리 나온다 한들 솔직히 내 알바냐 싶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괘씸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경우 없는 짓을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 집 내 마음대로 찾아오지도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꼭 자기 아들 혼자 마련한 집에 팔자 좋게 편하게 얹혀 사는 며느리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남편이 마련해준 집에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 시어머니한테 들어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판에 애초에 이 집 마련을 누가 했는데요? 그 잘난 당신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딱 반반 넣어서 해온 집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집이라면 절반은 며느리 집이라는 얘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다 손님들 데리고 오실 거면 미리 저한테 언급이라도 좀 해달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뭘 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굴었다고? 시엄이 집에 오는 걸 이렇게 눈치를 줘? 내 아들 집 내가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럼 내 집 자기 맘 멋대로 쓰는 건 제가 왜 봐줘야 하는데요? 가뜩이나 별로 좋은 감정 없는 시어머니가 정말 싫어질 판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자식 가져서 고생하고 있는 와이프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괜히 자기 모친과 아내 중간에 끼어서 귀찮은 일 겪게 될까봐 몸 사리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놈이 예뻐 보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 정도로 모자란 놈인 줄 결혼 전에 진작 알았다면 저런 놈 만나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이가 저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할 판에 임신기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시댁에 시집 와서 시댁 덕이라도 보고 살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돈 똑같이 들여서 시집 와놓고 그 잘난 아들 집에 내 돈 반 들어간 건 입 싹 씻고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시달릴 줄 알았으면 뭐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제가 이런 집에 시집 왔겠습니까? 서로 함께 자식 낳고 기르는 부부의 입장에서 신뢰감을 더 쌓아도 모자랄 판에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희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분간 시어머니 발길 끄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생아 딸린 집에 와봤자 자기 할 일만 늘어날 거 뻔히 알아서 안 온다는 거, 그 얄팍한 속셈 저도 눈치채지 못한 거 아니었고요. 사람이 참 그러는 거 아니다. 제 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혼자 독박 육아에 눈밑이 시꺼매진 딸 대신 손자 부둥부둥 안아주시며 저희 친정엄마 입에서 사돈에 대한 원망의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저 역시 그런 친정엄마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부디 이대로 더는 제 속 긁지 말고 저희 집 안 찾아오셨으면 했는데 아이 100일 넘기고 나니 또 은근슬쩍 저희 집 찾아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첫손자가 태어났는데 내가 인사를 안 시킬 수는 없잖니? 뻔뻔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시어머니한테는 새삼 더 실망할 게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한테는 국물도 내놓고 싶지 않았지만 영문도 모르고 모임 나왔다가 졸지의 지인 며느리 집에까지 들어오게 된 손님들까지 문전박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또 미련하게 몇 번 더 손님 맞이를 했네요. 당연히 시어머니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지인이 끌고 온 곳이 당연히 지인 집인 줄 알았는데 아직 어린아이까지 있는 며느리 집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스러워하는 손님들 표정을 보니 저분들도 참 고생이 많다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상짓을 이만큼이나 겪었는데 남편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정이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라는 놈 예쁜 짓은커녕 날이 갈수록 오만정 다 떨어지는지만 계속했어요. 일단 아이 출산부터 그때까지 아이 돌보는 건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직장 나가서 일하는 동안 제가 보는 거 그거야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몸 추스르지 못해 휴직 기간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일을 쉬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 집에 있는 사람이 아이 돌보는 건 맞았죠. 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겠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밤늦게 퇴근해서 잠깐 제 새끼 예뻐라 봐주는 시간 제외하고는 애한테 기저귀 한번 갈아줄 생각을 않고 젖병 한번 물리려 들지 않았습니다. 애 울잖아. 당신 빨리 가봐. 아이가 시간 가리면서 우나요?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거 가서 달래야 하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제대로 잠을 자야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냐 소리를 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저는 어떠냐고요. 2시간에 한 번씩은 젖병 물려야 하는 어린아이니 쪽잠도 길게 잡았자 2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제 마누라 가뜩이나 마른 몸이 육아의 고단함에 비쩍 말라가는 건 애써 흐리는 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해야 한다며 말만 번지르르한 놈이었어요. 어차피 임신 기간 동안 제 모친한테 시달릴 때 처신 똑바로 못하는 꼴 보고 놈에 대한 믿음은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아무리 귀찮고 힘이 들어도 제 새끼인데 살살 제 눈치 봐가며 책임 저한테만 미루려는 꼴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놈이 야근 핑계대고 있기는 하지만 제 자식 돌보기를 나 몰라라 하는 걸 보고 제 눈이 곱지 않은 걸 아니 야근을 핑계 삼고 있다는 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저라고 사회생활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일이 늦어서 늦게 들어오는 건지 집에 늦게 들어오려고 핑계 만들어 밖에서 사람 만나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건지 그 정도로 구분 못할 제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술 냄새 퐁퐁 풍기며 기어 들어오는 꼴을 보고 있자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나가라고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남편놈 외도 정황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이지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감히 그게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제 가장 정확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겠나 싶네요. 감히 제놈 주제에 바람을 피워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놈이 제 진상 모친 보고 처신도 제대로 못하는 모자란 놈이 주제에 저도 사내 놈이라고 밖에 나가서 딴 데 눈 돌리고 있는 꼴이라니 감히 제 주제에. 저도 그때는 남편한테 배우자로서 사랑이 남아있거나 최소한의 기대가 남아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분노는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도망갈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가련한 여주인공의 심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 덜 떨어진 놈이 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아비 노릇, 남편 노릇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으면서 감히 밖으로 나돌면서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닌 것. 그것에 대한 분노와 괘씸함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예쁜 구석 없는 놈 바람까지 피우고 있는데 그런 놈 보듬어가며 살아줄 생각이라고는 콩알 한쪽만큼도 없었습니다. 놈이 칠칠치 못하게 술 마시고 들어와 제 휴대전화 켜준 줄도 모르고 드르렁드르렁 코 골고 있는 사이 열린 메시지함을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저 때려 죽일 놈한테 계속 바보 취급당하며 속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그게 분하고 괘씸할 따름이었어요. 암만 이름을 거래처니 뭐니 남자 이름으로 저장하면 뭐합니까? 그 대화 내용에 저들끼리 좋아서 낄낄대는 추접스러운 표현이 득식을 했는데요. 물론 그건 보자마자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길로 한 장도 놓치지 않고 다 찍어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저 조도 안 가질 놈이라 한들 이혼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도 저 못 믿을 놈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어도 같이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으니 쉽게 이혼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저런 아무것도 아닌 놈의 외도까지 품어줄 정도로 제 마음이 너른 사람은 아니어서요. 게다가 불과 며칠 전 제 덜 떨어진 아들놈이 밖에 나가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을 시어머니가 또 제게 폭탄을 한 방 날린 참이었어요. 이번 내 생일은 집에서 하려고 대단하게 사치스럽게 밖에서 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분들만 몇 분 모셔서 대접하고 넘어갈란다. 누가 들으면 퍽이나 검소하고 소박하게 지나가는 줄 알겠지만 저 뻔뻔한 여자 성정에 그게 말이나 될 소립니까? 게다가 저 여자 입에서 나오는 집은 당연히 제 집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생일에 자기 손님들 내 집에 죄다 끌고 올 테니 그거 대접할 준비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이런 가짜는 짓거리 초장부터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시험이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들을 때에는 그만 부하가 확 치밀어 올랐는데 거기다 남편 놈이 바람이라는 쐐기까지 박은 거였습니다. 참,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건 모자가 어찌나 똑 닮았는지 아주 치가 떨리는 인간들이었어요. 당연히 놈하고 같이 살 생각도 없었거니와 그동안 저 따위 것도 아들이라고 아들 가진 유세는 더럽게 떨었던 저 시어머니 역시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박박 깔았습니다. 놈이야 고주망태가 되어 집구석에 들어왔으니 제 상간녀와 시시덕거리는 문자 내용 제가 봤으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게 제게는 호재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변호사인 지인에게 이혼 문제로 상의를 했어요. 유책 배우자 쪽 과실을 최대한 많이 입증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그날부로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평소 행실이 똑부러지지 못하고 칠렐레 팔렐레 하는 놈이니 뭐 불륜할 때라고 대단하게 다르겠습니까? 증거는 하루가 다르게 착착 쌓여만 갔어요. 그 와중에 중간중간 자기 대단지도 않은 생일 제대로 준비하라며 으름장 놓는 시어머니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분들은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분들이시라고. 귀한 손님들이니 아무 때나 내놓는 반찬 쪼가리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식재료도 그렇고 식기도 그렇고 오신 손님들 보기에 이 집 며느리 잘못 들었다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고급으로 아주 제대로 대접할 준비하거라. 고래 고급은 무슨. 대접에 물 한 바가지 채워주기도 아까운 인간이 꼴값을 제대로 떨더라고요. 저한테 진탕 뜯기고 이혼당해 이 집에서 쫓겨날 제 아들 팔자는 짐작조차 못하는 그 여자 설치는 꼴이 이제는 우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나가면서 그놈도 그놈이지만 저 시엄이
아주 낯짝도 쳐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제대로 손을 봐주겠다고 벼르고 벼르던 참이었어요. 그저 자기가 갈아먹을 물주로만 취급하고 있는 며느리가 속으로는 자기는 물론 자기 아들까지 제대로 칠 각오가 만만해 이를 바득 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시어머니에게 애써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이번 생일 절대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주 제대로 대접해 드리죠. 그래?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게 굴더니 너도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 시어미를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당신 이번 어머니 생신 여기서 하는 거 알고 있지? 엄한 데 나가서 시간 보낼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머님 곁에 딱 붙어 있어. 알았어? 아니, 뭘 나까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며느리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이 고생을 하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안 오는 게 말이 돼? 잔말 말고 어디 나갈 생각 마. 어물쩍 제 귀찮은 일은 언제나 그렇듯 빠져나가려 드는 남편놈 으름장을 놓아서 집에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주말 시간 나니 제 상간녀하고 놀아날 생각이었겠지만 오늘만큼은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대망의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엄마 손님분들 꽤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없어? 준비는 다 해놨어. 걱정할 거 없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냉장고 상태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남편놈이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위풍당당한 기세로 시어머니가 공작새 마냥 알록달록 화려하게 꾸민 차림새로 제 지인들 한 무더기를 끌고 제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그래, 준비는 잘 됐니? 그럼요. 빙글빙글 웃는 제 뒤로 뭐 좀 제대로 차려놨나 싶어 시어머니가 기웃거렸지만 그래봤자 없는 게 생길 리도 없고 기대했던 고급스러운 생일상은커녕 헝한 거실을 보고 시어머니 표정이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손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아직 여태 내놓질 않고 뭘 했어? 좀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성질머리가 급해? 시어미 우습다는 듯 툭 내뱉은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끌고 들어온 손님들 표정이 당황한 낯빛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지인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우스운 취급당한 시어머니 표정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야? 평소 성질머리면 벌써 큰 소리가 나왔을 것이 제 생일이라고 모인 자리에다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애써 그 더러운 성질머리 죽이려고 눈알 굴리는 꼴이 우스웠어요. 어서 식사부터 내와라. 손님들 시장하신대. 식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물 한 방울도 아까운 인간한테 내주긴 뭘 내줘. 너 진짜 미쳤어? 미친 게 나일까요? 아니면 아들 장가 가는데 쥐뿔도 해준 것도 없는 주제 며느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 끌고 오는 정신머리 없는 어머님일까요? 여보, 당신 왜 그래?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 속을 박박 긁는 제 행동에 남편놈이 당황해 끼어들었습니다. 제 모친 때문에 저 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던 놈이 이럴 땐 또 잘도 끼어들더라고요. 우습게 여겼던 시어머니한테 지인들 다 보는 데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그 성들머리 참지 못하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감히 나를 망신 줘? 망신?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망신이라고? 망신은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무슨 체면이 있다고 이 정도가 망신이 돼요? 뭐야? 그렇게 체면 아시는 분이 지금껏 며느리한테는 왜 그러셨대? 너 지금 말 다 했어? 설마요. 할 말이야 지금부터가 훨씬 많지.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공작새 마냥 퍼덕거리는 시모약을 한껏 올리며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대망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당당하게 사진을 꺼내서는 시모 지인들 다 보란 듯이 온 거실 바닥에 가득 차도록 사진을 뿌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러게요. 이게 다 뭘까요? 한 쌍의 남녀가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는 적나라한 사진을 뿌리는 며느리라니. 처음에는 아마 제가 미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진짜 미친 것들이 저인지 아니면 저것들인지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는 사진 속 남녀의 정체는 남편 놈과 그 상간녀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잠시 넋을 빼놓고 있던 남편 놈이 사진 속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온 얼굴에 핏기가 다 빠져서는 어떻게든 사진 가려보겠다고 철퍼덕 바닥에 붙어 제 몸으로 사진 한 장이라도 더 가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동안 놈이 길가에 뿌리고 다닌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너 이게 다 뭐야? 너 여자 있어? 아니 그게... 여보! 참나, 저 덜 떨어진 것도 아들이라고 저런 거 낳아놓고도 감히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차려내라는 소리가 나오나?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는구나.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손님들 다 계신 자리니까 이러는 거지. 그동안 댁이나 댁 아들놈이나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설친 거 다들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겠어? 아들놈 잘못 키운 것도 모자라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나를 부려먹어? 이날만을 기다리며 복수의 칼을 갈았던 만큼 저 역시 참지 않고 어떻게든 남편 놈과 시모 조금이라도 더 깎아내리려고 당한 것들 가감없이 소리치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손님들 역시 눈뜨기도 민망한 사진 보며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아마 이 이후의 일들은 저분들이 널리 입소문을 퍼다 날라주실 테니 저 뻔뻔한 시어미가 제 생일날 무슨 짓을 당했는지는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누구야? 서로 눈치만 보며 흘끗흘끗 사진 구경을 하던 시모 지인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낯빛이 싹 바뀌어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이 더러운 것들이! 시모 지인으로 초대받아온 한 부부가 그만 사진 속 상간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만 것입니다. 제가 기다려 마지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그 부부의 정체는 이 사진 속에서 제 남편 놈과 천박하게 뒹굴고 있던 바로 그 상간녀 남편의 부모님, 즉 상간녀의 시부모님이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시모의 생일날을 벼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남편놈 뒤에 사람을 붙이자 남편놈과 놀아나고 있던 상간녀 정체를 확인하는 데는 불과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도 상대 여자 역시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확인을 위해 상간녀 남편과 친정 부모, 시부모 얼굴까지 전달받은 제게 익숙한 한 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 예전에 시모가 자기 지인이라며 제 집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 틈에서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시모에게 확인을 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귀한 손님분이시라는데 그래도 격식을 갖추려면 지정석도 만들고 그러면 보기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시모 생일이야 물 한 잔 대접해주지 않을 요량이었지만 그렇게 시모 생일 잔치에 초대된 지인 목록에서 상간녀 시부모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그만 뒷목이 짜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때려 죽일 놈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네 놈이 감히 내 아들 가정을 망쳐놔? 눈앞에서 며느리 불륜의 적나라한 증거를 마주하고 상간남까지 보았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상간녀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순간 눈이 뒤집어져서는 남편 놈을 때려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상간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있는 대로 쥐어뜯기고 그 기세에 나동그라진 남편 놈을 상간녀 시아버지가 있는 힘껏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모친 생일 모임 자리에서 상간나무로 낙인 지켜 개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 남편 놈 꼴을 보니 그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꼴 좋다. 그래, 말 안 듣는 개는 맞아야지. 남편 놈은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대고 여전히 눈이 뒤집힌 상간녀 시부모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때려 죽일 기세로 남편 놈을 잡고 있고 그 꼴을 보고 경악한 시모가 상간녀 시부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러다 내 아들 죽이라고? 아우, 저리 떨어져!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당신도 사진을 봐놓고도 감히 우리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 상간녀 시부모의 분노는 곧장 시모에게 옮겨갔어요. 그 더러운 성질머리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몇 대 때려보겠다고 설쳐댔지만 그래봤자 며느리 불린 사진을 예고도 없이 맞닥뜨리게 된 상간녀 시부모의 분노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제 딴에는 생일이라고 차려입은 아끼던 옷에 손질한 머리까지 옷가지가 푹 찢겨나가고 머리채가 숨풍 뽑히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죽어! 죽어! 자식 새끼 저 따위로 키워놓고 내가 당신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때려 죽일 여자가. 어우, 이거 나! 모자가 상간녀 시부모에게 수모를 당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저놈 저렇게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수만 번은 더 했지만 내 손 더럽히는 것보다도 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도와줘. 내가 미쳤니? 너 같은 걸 내가 왜 도와줘? 어차피 곧 이혼하고 갈라서서 남들 사이에. 여보! 저런 것도 아들이랍시고 아들 가진 유세는 더럽게도 떨어대더니 아이고 꼴 좋습니다. 생일 대접 한번 기가 막히게 받았죠? 어때요?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 아니에요? 하도 얻어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시모 눈에 아프고 분해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새끼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요. 하긴 당신 하는 꼴도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실만 하는데 자식 교육이라고 뭘 올바르게 시켰겠어? 다 지은 죄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웃기지도 않게 남 원망할 생각 말고 덜 떨어진 댁 아들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요. 제 인생에 털끝만큼도 도움될 것 하나 없던 남편이라는 놈과 그 시어미까지 저와 저희 아이 인생에서 영영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그날 그들이 당한 개망신이 한동안 동네에서 화제였어요. 당연히 남편 놈을 비롯해 상간녀 신상까지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이지만 저쪽도 애까지 딸린 유부녀다 보니 아주 일이 떠들썩해졌죠. 저는 당연히 뜯을 거 싹 다 뜯어서 남편 놈과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면서 저놈 덕본 것도 없었고 시어미 진상도 이혼 사유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그렇게 시모가 제 아들 집이라며 한 것도 없이 유세 떨었던 집은 온전히 제 명의가 되었고요. 이제 집도 없어 월급은 우리의 양육비로 뜯겨 동네 낯짝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망신스런 사진 본 시모 지인들 후기까지 돌아다니는 마당에 모자가 망신살이 뻗쳐도 아주 제대로 뻗쳤죠. 그야말로 제가 바람하지 않던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받을 거 싹 받아내고 난 뒤 친정부모님 도움받아 아이 잘 키우면서 직장에도 잘 복귀했습니다. 이혼 해보니까 못할 거 없다 싶네요. 저것들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게 오죽했어야죠. 아닌 인연은 일찌감치 끊어내길 잘했다고. 저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도 100번 잘했다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